이번 시간에는 예상기출문제 9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따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상설시험에서는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고 바로 엑셀 파일이 열려있기 때문에 작업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시는 그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A3셀 제목부터 보면서요. 지점, 그 다음에 주문일자, 부품명, 이렇게 잘못 입력할 수 있죠. 부품명, 판매 대수, 판매가 먼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 각 개인이 제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입력할 줄을 먼저 딱 범위를 잡는 거예요. 저는 제일 빨리 입력할 수 있는 D4셀부터 D8셀까지 딱 범위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요.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엔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36, 61, 147, 95 뭐 하나 잘못 눌렀네요. 네, 9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을 먼저 완벽하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따로 또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는 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 여기 가볼게요. 판매가 일단 쉼표나 퍼센트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보이는 그대로 숫자만 입력해 보시고 엔터 눌러 보신 다음에 반영이 안 되면 그때 누르시면 되죠. 지금은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만.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 입력해 볼게요. 천안 지점, 서산 지점, 예산 지점, 아산 지점, 당진 지점. 네, 그리고 주문 일자. 날짜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20을 빼도 되고 의미 없는 0은 빼도 됩니다. 따라서 20을 넣을 필요 없이 24 빼기 8 빼기 3 이런 식으로만 넣더라도 날짜 형식 맞출 수 있어요. 엔터 누르면은 딱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물론 보이시는 그대로 다 입력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입력을 잘못하셨을 때 특히 날짜 같은 경우에 잘못되시면은요. 컨트롤 Z 되돌리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 빼기 21 예, 저는 빼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6 빼기 29 예, 그냥 보이는 대로요. 엔터. 그리고 부품명. 네.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왼쪽 키보드 왼쪽에 캡스럭이라는 걸 눌러가지고 대소문자 변환해 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나는 그냥 Shift 누르는 게 편하다. 그러면은 Shift 눌러가면서 예 하셔도 됩니다. 그래픽스 카드. 예 어차피 입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보드. 그래서 모든 입력이 다 끝났을 때는 마지막에 절대 범위 지정돼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범위 지정돼 있으면요 별 이상 없겠지 생각해도 시험장에서 프로그램 넘어갈 때 그 부분만 저장되고 나머지가 하나도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꼭 작업을 하지 않은 바깥쪽 임의의 빈셀 클릭 컨트롤 S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 작업 2 가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는요, 예, 문제 보면서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가장 중요한 거는 범위나 셀, 위치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요, A1에서 H1 영역은, 그러면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마우스 우클릭해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옵션이 나오죠? 제일 끝에 있는 거 클릭. 그 다음에요. 글꼴은 HY 궁서. 그럼 왼쪽에 가서요. 글꼴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기본적으로 기능에서는요. 엑셀에서 기능적으로 들어간 거. 저희가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꼴같이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문자로 제가 지금 소문자로 입력했습니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누르시면은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21. 네, 엔터까지 눌러주시면 1번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A3부터 H3 영역은 그러면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요. 셀 스타일을 자 스타일은 3개 나오죠. 커말에서는 그래서 쉼표 스타일, 백분율 스타일, 그 다음에 셀 스타일 이렇게 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홈 탭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마 시험장에 가면은 조건부 서식이나 표 서식처럼 이렇게 모양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길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예, 혹시라도 이렇게 작게 있으면 이 밑에 삼각형 눌러주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클릭해서요. 강조색 3.
그냥 보인다고 바로바로 급하게 클릭하지 말고요. 꼭 마우스를 갖다 대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예,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어차피 연습 조금만 되시면은 시간 남으실 테니까요. 그때 한 번만 더 확인해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신 다음에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D4에서 D12 영역은 그럼 D4에서 D12 영역을 딱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요. 거주 지역으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그러면은 이름 상자 왼쪽에 가가지고 D4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거주 지역 해가지고 예, 마지막에 이름 정의하실 때 특히 중요한 게 엔터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누르고 가끔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름이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셔야 이름이 정의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다른 데를 클릭했을 때 제가 거주지역 똑같은 이름을 입력하더라도 이렇게 원래 이름 입력된 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 잘못 입력하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 여기를 가서 이름이 지금 있죠. 이거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을 잘 봐주시면요. 제가 아직 삭제 버튼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범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왼쪽에 거주지역이라고 보일 텐데요. 여기서 단축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Z. 되돌리는 단축키를 쓰면 여기 거주지역이라는 게 아니라 D4로 바뀌었죠. 그리고 수식에 이름 관리자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름이 없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필기 문제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요. 그거는 필기 시험용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실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거주 지역 저는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예, 이런 것들은 깨알 팁인데 혹시 너무 헷갈리시거나 그럴 것 같으면 원래 방법대로 이름 관리자 가서 삭제하는 방법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G4에서 G12 영역은 그러면은 범위를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요. 사용자 지정. 이 말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범위 잡힌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셀 서식 눌러주신 다음에요. 셀 서식 대화 상자 창이 나오면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 클릭. 그 다음에 형식으로 오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표시 예를 보니까 천단위 구분기호를 의미하는 쉼표나 소수점을 의미하는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G표준으로 먼저 하면 되죠.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단원만 넣어주면 되죠. 그럼 G표준이 마침 선택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넣고요. 골뱅이 korcham.net 그래서 큰 따옴표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G표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뒤에 문자를 넣는데 안 바뀔 때는요. 이 큰 따옴표 넣어서 넣어놓은 문자는 그대로 내두고요. 앞에 있는 G표준만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요. Shift 누르고 2번 골뱅이 문자 서식 코드입니다. 해주시면은 바로 반영되시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5번. A3에서 H12 영역은 그럼 여기 표 전체네요. A3에서 H12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범위 잡힌 곳 아무 데서나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테두리. 삼각형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찾아서 모든 테두리 클릭. 그리고 다 끝나셨으면은요. 바깥쪽 임의의 빈 셀 클릭, 컨트롤 S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기본 작업 3시트를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삼각형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삼각형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삼각형을 보니까 데이터는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대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죠? 외부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문제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 문제가 나올 때, 그러니까 고급 필터를 제외하고서는요, 조건부 서식이나 텍스트 나누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 위로 먼저 올라가세요.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범위를 알려줍니다. 그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A3에서 A13 영역이래요. 그러면 A3에서 A13 영역을 먼저 딱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니까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 조건에 따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래요. 그러면은 텍스트 나누기는 어디에 있죠?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작업할 영역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요.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가 나오면은요. 네, 첫 번째 삼각형을 통해서 1단계랑 2단계를 해결할 수 있어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음. 그럼 두 개밖에 선택할 게 없죠. 구분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 일치하니까요. 다음. 그 다음에 2단계 구분기호를 어떤 걸 설정할 거냐 보니까요. 항상 제일 처음에 탭이 먼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탭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면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밑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는데요. 여기 잘 찾아보니까 세미콜론 이런 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콜론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냐? 기타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커서가 깜빡이죠. 여기서 저희가 직접 누릅니다. 콜론을. 딱 누르는 순간 선이 그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다음. 마지막 3단계를 보니까요. 스프레드시트 실무, 데이터베이스 실무는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선택하면 안 되죠. 밑에서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스프레드시트 실무 먼저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예, 제외한다는 거는 열 가져오지 않음. 그리고요, 그럼 일반이 아니라 열 건너뛰임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가서도 데이터베이스 실무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열 가져오지 않음. 네, 그럼 나머지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죠. 그대로 마침 딱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구분이 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나셨으면요, 바깥쪽 임의의 핀셀 클릭, 컨트롤 S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원시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원시트 문제를 보니까요. 분석 작업 문제 풀 때는 항상 삼각형 유무를 먼저 봐주세요. 그래서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을 무조건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을 보니까요. 정렬은 지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정렬을 먼저 하라는 거. 이렇게 첫 번째 삼각형에서 정렬 먼저 하라는 거는 부분합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렬 먼저 하면 돼요. 어쨌든 첫 번째 삼각형 먼저 처리한다. 그러면은 지점이라는 제목을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요. 데이터에 정렬. 그래서 정렬 창이 나오면요. 정렬 기준을 클릭해 주셔서 지점.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름 차순으로 할지 내림 차순으로 할지 보니까요.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 인천, 춘천, 원주래요. 저희가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다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이었는데 이거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방법이냐? 바로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라.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클릭. 그래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목록 항목을 클릭해 주신다면 사용자 지정하는 거는요. 서울 먼저 입력하면 되고 하이픈 빼기 입력 안 해도 되죠. 왜냐? 원본에 없습니다. 문제 구성을 위해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대로 밑에 보시면요. 목록 항목을 구분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엔터 눌러서요. 인천 그리고 춘천 원주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울, 인천, 춘천, 원주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요. 추가 딱 누르면은요, 일반적으로 여기 왼쪽 아래에 바로 딱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가끔 가다가는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추가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이요. 왼쪽에 가가지고 막대를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맨 아래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하면 사용자 지정 정렬이 되었으니까요. 확인. 그래서 정렬이 끝난 다음에는요. 아직 문제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의 부분합. 부분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서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룹화 항목은 반드시 정렬한 제목하고 일치. 항상 첫 번째 제목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렬한 제목하고 일치. 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사용할 함수는 잠깐 냅두고요. 부분합 계산 항목은 항상 마지막 제목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체크 해제. 확인 버튼 못 누르게 하고요. 세 번째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으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작은 따옴표가 나올 때까지 찾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 작은 따옴표는 여기 큰 제목을 알려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 한번 읽다 보니까요. 첫 번째 줄 거의 끝에 가면은요. 지점별로 작은 따옴표 두 번째 작은 따옴표 앞에 지점별로라는데 그건 그룹화 항목을 의미하고요. 총 재고량에 이거 체크 해제할 필요 없었네요. 근데 뭐 습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총 재고량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요. 최소값과 근데 여기 최소값이라는데 작은 따옴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죠?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함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최소값 클릭.
그래서 확인. 네, 과라고 해서 말이 한번 끝났으니까 일단 한번 끝내주시면 되고요. 부분합은 무조건 2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데이터의 부분합.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땐요,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말고요.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 처음에 체크했던 제목만 체크 해제합니다. 확인 버튼 못 누르게 하고 나머지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전반기 재고량, 작은 따옴표 있으니까 체크합니다. 두 번째로요, 쉼표 후반기 재고량. 그래서 연결되니까 같이 체크했는데요. 의 평균, 말이 이제 이어지죠. 호흡이 이어지니까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계산할 방법은 최소값이 아니라 평균 체크해 주셔서요. 확인. 그래서 결과값이 전부 다 나왔을 때는 마지막에 출력 형태를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출력 형태랑 똑같이 나오면 정답, 똑같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합 잘못했을 때는 꼭 정렬한 제목 아니어도 되니까 어디든 제목을 하나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해서 모두 제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 임의의 빈 셀 클릭, 컨트롤 S,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분석 작업 투시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삼각형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진한 제목 말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요, 데이터 통합 기능. 자, 통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통합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바깥에서 일반적으로 문제 나중에 다 읽다 보면은 딱 이 부분 I13부터 K19까지 보통 문제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만 채우라고 나올 텐데요. 분석 작업은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통합 문제를 풀 때는요. 이 흰색 비어있는 부분이 아니라 표 형태가 일정한 부분을 다 잡아주시면 돼요. H12셀부터 K19셀. 왜냐? 여기 H11셀은 병합되어 있어서 형태가 다르니까 여기 빼고요. 딱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요. 데이터의 통합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읽을 거는 합계를 구하는지 평균을 구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사용할 함수는요. 평균 체크해 주신 다음에요. 이제 참조, 바깥에 있는 참조 영역을 가져올 건데요. 이게 제품명 총생산량이네. 이렇게 제가 따로따로 컨트롤 눌러가며 잡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형태가 일정한 것만 보이는 그대로 A2셀부터 F9셀까지 그냥 다 잡으시면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합쳐줄 거기 때문에요. 기능입니다. 분석 작업, 분석,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해 주니까 그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그리고 이거 표 1, 2, 3 이거 순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전 3부터 해볼게요. 네, H2셀부터 M9셀까지 잡은 다음에 추가. 그리고 A12셀부터 F19셀까지 잡은 다음에 추가. 제가 1, 3, 2로 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3, 2, 1로 해도 되고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방법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첫 행 왼쪽 열 체크. 그러니까 분석 작업은 사실 방법만 기억하면은 시간은 절대 오래 걸리지 않고 점수 받기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확인. 그리고 만약에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컨트롤 Z 되돌리기를 눌러주셔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작업이 다 끝나셨으면요. 바깥쪽 임의의 빈 셀 클릭, 컨트롤 S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도 습관입니다. 꼭 잊지 않고 잘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